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뭐 특별한 재료,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말이죠. 영민 매니저. 네. 이제 7월 8일이 되면 상호간에서 유예가 끝나게 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에서 50%가 담긴 서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적어서 네. 발송한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시장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시장은 스캇 베센트의 9월 1일을 향했다.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서한에다가 각국의 이제 좀 차등화된 네. 이제 상호간 할 일. 이제 퍼센트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버리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브리핑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탔고 뭔가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한 발 물러서겠지라는 확신을 맞아요. 좀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러트릭 상무장관과 스캇 베센트 이제 재무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러트릭 장관도 이제 곧 10개국과 합의에 이제 타결이 될 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제 9월 1일 노동절까지 12개 맞아요. 국가와 네. 협상이 이제 타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 물론 국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좀 시장이 이제 좀 출렁거리는 일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시장 전체를 좀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에서는 많이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특히 미국 증시는 7월에 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썸머 랠리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있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에 S&P 500 지수가 7월 달에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년 내내 예. 7월에는 무조건 상승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7월 시장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7월 달에 제가 조금 이따가 제 일발 종목도 네네. 말씀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시장에 좋은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한 우려는 한켠으로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관세 얘기들이 나와서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주도 업종의 어떤 순환매가 조금 가속화된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K증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준호 매니저 오늘의 또 일발 달려야 되겠죠. 일단 오늘의 일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지난주에 우리 국내 증시만 좀 조정 그림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이제 맞아요.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좀 크게. 출회됐던 부분들은 그래도 좀 이번 주에 들어서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살아있긴 한데 뭐 이미 내성이 생겼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시장은 이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9월 1일 쪽으로 네, 많이 지금 이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이제 폭스 뉴스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발적인 어떤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은 조금 차분해진 모습이고 지금 미선물도 좀 강보합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증시 이번 주는 그래서 저가 매수 유입되고 결국에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7월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인 로봇 기업 한 기업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88년도에 설립된 1세대 로봇 기업이고 원래 2025년까지는 로봇 청소기를 집중해서 결국 주력으로 해왔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류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사실 이제 내각이 거의 경영인들로 지금 맞아요. 계속해서 지금 발탁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가장 첫 번째 인물로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사실 이재명 캠프에 바로 이제 합류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유진 로봇이 이제 이재명 인물주로 좀 부각되면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도 했었었고 또 주말 동안에 지금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팀의 지금 초대 위원장인 잔병탁 그 교수가 지금 한국은 K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특히 로봇 쪽에 정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어떤 인력들을 충원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워낙에 태동기고 사실 우리 눈으로 봐도 전 세계 모든 이제 테크 기업들이 지금 로봇 사업에 정말 집중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상태에서 네. 우리가 조금 뒤처진다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생성형 AI처럼 결국 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또 오픈 AI의 로열티를 줘가면서 계속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로봇 쪽에서는 지금 이제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육성 정책이 전 조만간에 발표될 가능성이 예. 높다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유진 로봇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수혜주로도 좀 맞물릴 수 있는 게 지금 한미 간에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인드봇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봇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개발을 했고 생산을 지금 이제 유진 로봇의 어떤 초대 회장이었던 지금 이제 신경철 회장, 유진 테크원 대표가 지금 이제 마인드봇의 생산을 맡은다. 그래서 결국 유진 로봇도 지금 한미 어떤 연합 휴머노이드 로봇에 약간은 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로 좀 보고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구동기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좀 지정이 받은 상태고, 뭐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거의 8경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할 만큼 예. 지금 사실상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좀 관심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경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잔동인 신입 특보는 카이스트 전기 및 그리고 전자공학부 교수고요. 특히 이제 로보틱스와 제어, 기계 학습 쪽에 연구 개발을 해왔던 인물이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로봇 정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라크 현지 작전에도 투입된 자이툰 부대원들과 함께 폭발물 제거라든지 그리고 위험 지역 수색, 정찰 임무를 직접 수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방 로봇 수혜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가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또 이제 종전, 휴전을 이후에 가장 핵심이 이제 지뢰 제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지뢰 제거에도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유진 로봇에 로봇이 바로 투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은 약간 테마성으로 좀 맞물리긴 한데, 실질적인 자체 사업인 스마트 팩토리와 군사용 로봇 또 그리고 아까 물류 로봇 관련된 어떤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뭐 SK와의 어떤 협력도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약간의 좀 테마, 정책 테마성으로도 맞물릴 수 있겠지만, 결국 정부 자체의 어떤 이제 휴머노 로봇 관련된 강력한 육성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 정책에 나오면 또 유진 로봇이 또 가장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고, 이미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납을 한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도 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유진 로봇으로 타핏준모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로봇 중에 유진 로봇입니다. 일단은 로봇계에서는 약간 큰형님 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오히려 그동안에 약점을 좀 잡았었죠. 맞아요. 예, 워낙 그것도 있었고, 올드하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원래는 좀 청소 로봇 청소기여서. 쪽에 좀 집중했던 기업이라서 최근에 이제 물류 로봇 쪽으로 좀 이제 바꿉니다. 많이 좀 전략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청소 로봇에 대한 맞아요. 이미지가 워낙에 좀 그거. 컸기도 네.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장동희 신입 신입 특보를 특보. 임명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테마주로 좀 부각됐던 부분들, 그래서 맞아요. 대선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일제히 좀 출회되면서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가격적으로는 좀 조금 이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기도 네.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은 크게 못 받았다. 근데 다만 지금부터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상태이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로봇 기업 또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완벽하게 좀 탈바꿈하면서 실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마인드봇도 상태이기도 있고요. 하고요. 또 마인드봇,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생산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다 반납한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도 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로봇 섹터에 지금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네. 로보티즈를 필두로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유진 로봇도 이제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봤어요. 자, 현재 이 장동의 신입 특보 재료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에서 4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유진 로봇 가격 전략 볼까요? 지금 이제 네, 4%나. 4% 정도 네.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좀 보초병으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 좀 들어가고, 일단 전일 종가로 일단 정확하게 좀 강하게 좀 매수할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일 종가 11,5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13,800원 라인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어떤 크게 상승했던 부분의 어떤 절반 정도 수준은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3,8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봤고요. 예.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9,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로봇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로봇이 상당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로봇, 그중에 유진 로봇을 점검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가보죠. 영민 매니저. 네.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돌입을 하고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아마 7월 첫째 주쯤에 끝날 텐데 상법 개정안은 첫 손에 처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주말에 제가 이런저런 또 게시판 좀 가니까 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또 두려움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상법 개정안 통과 전망을 좀 해주시고,
되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국회가 이제 전 정부와는 달리 네. 조금 이제 협치에 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이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이제 첫 번째 시정연설 참석하고 뭐 야당 의원들하고도 또 인사 나누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네네.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네. 것은 이제 법사위원장 결국 이제 민주당이 갖고 간다라고 이제 또 표결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결정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총리인준 문제가 네, 있잖아요. 아직 안 요거 됐어요. 가지고 또 네.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또 단신 논성도 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 자체가 이제 좀 공전이 된다. 물론 공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여당의 의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할수 이제 있죠. 뭐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은 바로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협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상법 개정안은 어쨌든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또 미뤄진 거고 사실상 새 정부 들어서서 이 경제개혁과 그쵸. 이제 사법개혁 이 두 예. 가지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아젠다라고 이제 볼 수 예. 있고 지금 가뜩이나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워낙 이제 좀 많은 상황에서 이걸 또다시 연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1,5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실망이 맞아요. 또 상당히 좀 클 걸로 네네. 예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이제 반대를 좀 하고 재계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긴 몸이 합니다만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제 네. 통과를 시켜놓고 대통령이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행령을 또 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7월 4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뭐 여당에서는 분명히 좀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래요. 이제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게 너무 뻔하면 오히려 세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긴가민가 통과될까 말까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통과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그게 또 강한 그렇죠. 호재가 네. 될 수도 네. 있는 거기 네. 때문에 7월 4일 날 이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뭐 금융 지주사들, 증권주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주회사들까지. 그다음에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지주사들 많이 관심을 좀 받았으니까 각 그룹에 가버넌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현대차라든지 삼성그룹이라든지 네, 아직까지 생명 이제 뭐 이런 거. 확실하게 이제 이 가버넌스에 대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지 않은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준호 매니저 통과가 이게 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걱정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네. 뭐 삼법 개정안이 진짜 예고했던 네. 대로 7월 3일 정도 수준에 지금 추경과 지금 이제 삼법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가 네. 되면은 요번 뭐 시장에서 임시국회. 예상했던 네. 대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당분간은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텐데 일단 만약에 또 불발되고 좀 지연된다고 네. 했을 때는 약간의 좀 실망감에 네. 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해돼. 특히 뭐 지주사라든지 그동안 이제 삼법 개정안 기대감을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주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사들 이런 기업들, 저 PBR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일종의 어떤 차익 매물은 좀 출해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외적으로도 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고 사실 뭐 삼법 개정안의 어떤 우리가 코스피 5천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그 외적인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정말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새롭게 K 증시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일단 특정 종목들의 어떤 차익 매물은 출해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삼법 개정안의 통과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의 어떤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어떤 투심이 한 번은 꺾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그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특히 이제 상반기에 우리 코스피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출해되었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에 그 포트 리밸런싱을 통해서 결국 다시 한번 저가 매수도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하락은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차익 매물이 출해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하반기 이제 지수 포트 리밸런싱을 통해서 재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차익 매물이 출해된다. 그럼 그걸 받아주는 물량이 외국인과 또 기관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전 삼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에 9월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국에 이제 이번에 하락은 뭐 일시적으로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금 이제 그 PBR 그리고 아까 지주사 금융지주 그러니까는 결국에 삼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 로만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리얼미터에서 예. 대통령 이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네요. 예. 59.7%가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 이러니까 이제 추진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반대 여론은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 과반 이상이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빠른 이제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를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진짜 뭐 이번 주에 이제 기대입니다. 그 국회 이거죠? 이제 본회의에 네. 무조건 이제 좀 네. 상정을 시켜서 통과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요, 영민 매니저. 네. 한화를 네, 지금 네. 바로 들어가면서 네. 한화 리뷰를 해주시면서 만에 하나 안 될 시 네. 상법 개정안이 또 불발될 시까지도 함께 투자 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안 될 시에 뭐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이라고 미만이라고 보지만 보지만, 안 될 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실제로 이제 10만 원 뚫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HD 현대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차익 매도를 좀 했잖아요. 선반영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를 한 거는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제 수익률을 좀 확정짓기 위한 지주회사들과 금융사들도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제법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됐고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또 지주회사 하나는 장중에 15% 넘는 이제 급등세가 또 연출이 좀 됐어요. 몇 가지 이제 호재가 있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다시 이제 반영된 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로보틱스 최근에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가치 반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방사청이 대규모 이제 발주 KF21을 포함해가지고 예. 전부 이제 발주를 예. 많이 해가지고 예. 현대, 롯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이 예.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하나 지금 좀 노이즈가 지주회사 하나 말고 한화 우선주 있잖아요. 이게 하나 우선주가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됐거든요. 이게 지주회사 차원에서 하나 우선주를 자진 상폐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우선주 주주들이 이게 뭐냐. 그럼 우리는 또 피해만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피해를 주주들한테도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상장 주식 숫자가 이제 20만 주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자사주를 계속 소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종목이 이제 지정됐는데 이게 또 하나 우선주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좀 이해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나의 주식을 차라리 달라. 요걸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노이즈로 15% 정도 이제 급등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하나 우는 상장 폐지를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하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언짢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주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이제 지주회사 하나 주식을 이제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 방식으로 이제 좀 지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현금청산으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려를 좀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라든지 HD 현대 이런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분명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직도 이제 PBR 1배 미만의 이제 우리나라 지주사들이 많고 특히 여당에서는 TF를 구성을 하고 또 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5천 특위. 코스피 5천 네. 특위도 구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특위까지 이제 구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고 지주회사의 이제 재평가는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주사들도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빠지고 그동안 조정 좀 받았던 것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 7월 그러니까 6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고 7월 초에는 아마 상법 개정안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자, 이 점 집중을 하시고 YS킴님이 원전의 대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만하다가 장관 내정 호재 뉴스가 나왔네요. 또 이렇게 또 이심전심으로 저희가 통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네, 오늘 급등하면 일단 정리하고 재매수해야 할까요? 오늘 급등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준호 매니저 네.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7%대 프리마켓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화솔루션 이 친구들 풍력, 태양광 풍력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가고 나서 또 같이 우리 이 신재생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입니다. 김정박 맞습니다.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마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처럼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 이제 도지 수장으로서 임명이 되면서 결국 테슬라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좀 트럼프가 마음이 바뀐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결국 독부 정부처럼 결국 이제 첨단 산업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규제하고 과거에 어떤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핵심 프로젝트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믹스로 같이 묶어서 결국 이 AI발 전력난을 타결하기
타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김정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실제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원전 쪽으로도 좀 관심이 높지 않을까. 저도 그런데 결국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 자체가 결국 이제 우리가 수출 특히 이제 K 휴머노이드 로봇 팀, 특히 이제 관련해서 원전 수주를 굉장히 좀 힘썼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도 앞으로 이제 K 원전의 어떤 수출 쪽으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에너지 어떤 정책 자체가 다시 신재생에서 원전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봤듯이 결국에 트럼프의 어떤 확고한 정책, 뭐 관세라든지 과거 이제 어떤 그 내연기관부터 또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너지 믹스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결국 연합팀에 대한 어떤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 기조, 아젠다는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김정관 사장이 이제 역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원전 쪽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 믹스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어떻게 해요? 지금요 프리마켓인데 거래량이 여러분 400만 주가 지금 벌써 맞습니다. 들어와서 7%대거든요. 사실- 앞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죠. 이거. 맞아요. 시초가에 던질까?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래도 한 20%대는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6%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원래 이 정도 뉴스로는 한 20% 정도 상승이 워낙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네. 신고가 부근에서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매도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오히려 지금 한 6, 7% 정도밖에 네. 어떤 이 큰 재료에도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게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오늘 좀 매도 물량과 또 우리 매수가 좀 팽팽하게 겨루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어떤 이슈로 오늘 시세가 분출되면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을 하는 게 요 맞지 이슈는?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완벽하게 어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또 올랐을 때 일단 팔았다가 좀 다시 한번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가를 떠나서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한 게 아닐까. 네. 저는 굉장히 영리한 좀 인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하나는 이제 산자부 장관이 사실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산업을 이제 총괄해야 그럼요. 되는 이제 네.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김정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원래는 관료 출신이에요. 예. 행시 합격해가지고 네. 경제 한국은행 관료로 이제 갔다가, 그 네. 계속 근무를 하다가 한국은행도 이제 좀 재직을 좀 기재부도 했었고 가고, 기재부 이제 네. 또 근무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료 출신이면서도 또 2017년인가 8년부터 이제 두산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사장을 영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 업무와 일반 현업의 이제 또 경제 분야에 또 같이 이제 몸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이제 정책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예. 한번 이제 반영을 좀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싫어하지 않아? 요런 의구심이 여전히 네. 조금 남아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김정관 사장을 산자부 장관을 이제 임명하면서 적어도 그런 이제 의구심은 확실히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이제 원전을 같이 믹스하는 이 에너지 믹스 정책, 원전도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정부의 이제 방침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좀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2번 정도 맥점을 잡아드렸어요. 예. 지난번에 6만 원 깨지면 이제 매수하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딱 이틀 있다가 15% 급등했고, 요번에도 제가 6만 3천 원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면 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벌써 네, 이제 7만 원 갔죠. 또 다시 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추세가 계속 높아지면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제 밴드를 계속 이제 하단 상단을 좀 높여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10만 원까지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이제 자제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면 원전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빠르게 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특히나 개인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쨌든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김정관 사장을 임명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 네. 만한 이제 지명이 좀 있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민문 매니저에게 궁금한 거는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들이 막 원전이냐 하니까 원전은 아니고 신재생 풍력 원전 간의 에너지 믹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지금 하나솔루션 3%,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CS윈드, 태양광 풍력은 또 프리마켓에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신정부의 에너지 믹스를 믿는다면 오히려 지금 태양광 그렇죠. 풍력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원전이냐, 원전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냐 예.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걸 지금 대통령실에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정책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도 중요하지만 네, 신대생이죠. 태양광과 풍력이 좀 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네. 이 해상풍력법과 관련해서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LS 마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이게 전국 단위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면은 원전을 전국 단위로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원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정말 많은 이제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은 당연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그리고 CS 윈드, CS윈드 네. 이런 기업들은 뭐 2, 3% 조정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오히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7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 시 적극적인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기업으로도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해상 풍력 사업을 2005년부터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가스터빈도 풍력과 있고. 가스터빈, 있고. 네, 그리고 해상 풍력 관련된 다양한 시공 사업을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해 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꼭 이번 김정관 그 후보자 임명을 결국 원전 하나만 보고 한 건 아닌 것 아니다. 같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믹스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 정책이 이제 해상 풍력과 태양광이잖아요. 그 안에서 해상 풍력과 관련된 사업을 정부와 계속 협력해왔던 두산 에너빌리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 특징주 중에서 네. SK 이노베이션이 느닷없는 상승이에요. 하고 거래량도 꽤 붙어 있고요. 지금 10만 원짜리인데 25만 주 정도고. 네. 뭘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유가도 아니고 배터리인가 아니면 그 원유 회수 기술 뭐 그건가?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오늘 일단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유가 원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S 오일이 좀 강보합권인 걸 네. 봤을 때는 유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2차전지 는 쪽도? 아닌 것 같은 네. 게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이제 강보합권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개별 이슈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기술 개발 일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로 좀 올라가지고 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LG엔솔과 S5를 봤을 때는 유가와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은 아니고 어떤 개별 이슈가 좀 적용된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 개발을 뭐 새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지금 이슈가 부각된 것 같고 또 윗꼬리를 또 크게 단 거 봤을 때는 뭔가 뉴스에 인해서 뭔가 상승이 나뒀다가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지금 속보로 떴을 때 뭐 정제마지 강세 이 하나 리포트? 증권에서 리포터가 나오고 3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장 초반에 좀 시세가 좀 분출됐다가 그대로 바로 윗골이 달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부분에서 SK 이노베이션은 만약에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면은 좀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이제 리포터와 또 대부분 S5일이나 유가 관련 정보 네. 대비해서 아직 최근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뭔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어떤 이제 리포터 또 이제 그 3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의 어떤 리포터가 나오면서 좀 장 초반에 좀 실적으로 좀 저가 매수로 유입됐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프리마켓 특징주 중에 하나를 아난티입니다. 영민 매니저. 네. 지금 솔솔 낭부 경역이 요 타임, 요 다음 타임 이제 이런 얘기들 네.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다음으로는 김정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난티가 한 5%대 네.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런 핵 협상이라든지 지정학적 이슈, 지정학적 이란 이슈. 쪽에서 초기에 이제 성과를 좀 거뒀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이제 이어서 북핵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하려고 접근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동영 또 통일부 장관이 이제 지명자가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제 햇볕 정책을 이제 가장 먼저 또 계승했고 네네. 실제로 이제 북한에도 한번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그거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네. 뭐 정상회담도 이제 또 본인이 이제 직접 추진을 해서 이제 성공을 또 시켰고 그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남북 화해 모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또 강하게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성기 이제 차단을 하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화답을 했잖아요. 네. 요번에는 또 북한에서 우리나라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여름철에 북한에서 예고 없이 댐 방류를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인근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북한에다가 미리 이제 댐 통보해라. 방류하기 전에 미리 좀 통보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화답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 주 중에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화답이 오면 그것 또한 남북 간에 이제 대화 채널이 이제 또 열리는 거다라는 시그널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하 TI라든지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난팅 이런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아마 조만간에 여름이 가기 전에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북한과의 이제 접촉을 좀 하지 않을까. 지금 서한을 보냈다까지는 이제 진행이 좀 된 네. 거고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북핵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진전이 좀 없었는데 중동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북핵과 관련된 이제 협상을 미국이 조금 시도하면서 미국 내에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의 시끄러운 정치적인 이슈들을 대외적인 이슈로 약간 조금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카드는 분명히 이제 북핵 협상 경협.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아난티를 비롯해서 남북 경협도 한번 요 테마도 지켜보시고요. 리뷰를 가보도록 할까요? 준호 매니저. 우리가 i3 네. i3 시스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골든돔 관련해서 지금 알래스카에서 지금 이제 시험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골든돔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를 이제 i3 시스템이 이제 공급했다라고 해서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좀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고 맞아요. 보고 있고요. 뭐 사실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외선 센서, 군사용 적외선 센서는 사실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LIG 넥스원, 뭐 현대 롯데, 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에게 다 일제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이 기술이 최근에 지금 국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첨단 산업에 다 적용될 수가 있고요.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같이 좀 향후에는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섹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첨단 산업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테슬라의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조금만 어떤 라이다도 이번에 채택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카메라 모듈, 라이다, 레이더, 적외선 센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국방 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주항공 그리고 또 결국에 또 이제 자율주행 같은 첨단 산업 쪽으로 또 다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이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고 2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현대 롯데임과 LI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주들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S&T 다이맥스라든지 또 그리고 HD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좀 후발주자이 그리고 또 현대 롯데임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일단 i3 시스템 같은 경우 적외선 센서와 또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임기 안에 골든돔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결국 그 모멘텀이 고스란히 i3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뭐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든지 또 인공위성 같은 다양한 이제 방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i3 시스템이 지금 대체적으로 한 4%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긴 상태에서 다시 한 85,000원 정도 부근대까지 내려왔을 때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궤도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막 서비스도 되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저궤도 스타일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 대선 때도 이 대선 후보자들이 결국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한국형 이제 스타링크, 얘기는 했었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미 지금 이제 원앱과 스타링크 관련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어떤 방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주 인터넷 시대가 더욱더 이제 개화하면서 결국 국내 기업들 또 K 연합팀이 저는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는 조만간에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육선 정책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때 또 i3가. 맞습니다. 네. i3 시스템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DS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영민 매니저 일발을 네.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향할까요? 일단 오늘 오전장은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계열의 두산 로보틱스 네. 그러니까 그 두 회사를 또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두산. 두산 네.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다 이제 관심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방위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보로노이가 500억 원 또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했고 오늘 아침에는 또 바이넥스가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제 또 원료 공급 이제 계약 체결을 해가 160억 정도 예. 이제 계약 체결해 가지고 또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4, 5% 정도 움직이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 시장 분위기가 며칠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6월 말이잖아요.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급등 출발하는 종목이 이제 좀 두산 치지 계열. 말고 네. 남들이 또 좀 관심 안 가지는 이제 종목들을 두루두루 좀 보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네. 전력 인프라 종목을 네. 하나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뭐 국내 전력기기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송전과 배전 사업을 이제 모두 영위하는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연초에 이제 LS 일렉트릭 포함해서 이제 LS 그룹주들이 다 조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쪼개기 상장, 맞습니다.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특히 또 LS 이제 우리 회장님이 발언을 또 했잖아요. 제가 발언을 다시 옮기진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좀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불식시켰다.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이제 회사의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충분히 좀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정말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또 메타가 또 40조 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또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만 최소 800조 원 이상 AI 쪽에 투자를 하는데 그 800조 원에 거의 70에서 80%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울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광주에 이제 국가 AI 데이터 센터 이제 짓게 될 거고 전국 단위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이제 북부 남양주에다가 남양주. 데이터 센터 또 짓는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주요 거점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 움직임이 이제 본물 터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중저압 이제 전력기기를 포괄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의 이제 가치가 조금 더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특히 증설 투자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연경 기준으로 한 1,800억 정도 이제 생산 캐파를 4천억 원 정도로 한 2.2배 정도 이제 증설을 했고, 요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증설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이제 청주 공장이 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베스트랩에다가 배전기기 이제 반조립 현지 생산 라인까지도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들어서서 가장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래로 가장 대규모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국 현지 투자를 단행한 기업이 바로 LS였거든요. 그게 이제 베스트랩에 있는 이제 현지 생산 공장 이제 구축을 하는 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소기의 성과가 벌써 나왔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LS 일렉트릭이 엔비디아 향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직접 바로 엔비디아에 이제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금 액침 냉각 이제 점유율을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데 순행식 이제 냉각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는 이게 엔비디아의 이제 고객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행식 이제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쪽으로 차단기라든지 이제 배전기, 차폐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버티브라는 기업이 실제로 이제 순행식 공급 시스템에 있어서는 글로벌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거쳐서 엔비디아의 이제 AI 서버에 이제 공급되는 차폐기라든지 차단기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추후에는 초고압 변압기까지 한번 뚫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까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7월 15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제 열리는 AI 및 에너지 행사에 이제 참석이 좀 예정되어 있고 또 7월 23일에는 AI 행동 계획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요 AI 행동 계획은 말 그대로 대규모 이제 전력 수요에 따른 에너지 이제 전력 인프라 구축하는 거에 대한 이제 행동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LS 일렉트릭이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최근에 AI향, 특히 이제 엔비디아향 수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세론이 되면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5일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이제 단기 조정을 좀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5일선을 받쳐놓고 한 29만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좀 놓고 눌림목 공략을 좀 해보시면 지금 중소형 이제 뭐 또 이 전력 인프라 종목들 산일전기라든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일진전기가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까지 이제 붙으면서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장대 항목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29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한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LS 일렉트릭. 송전도 잘하지만 이제 배전에는 타의 추종을 맞습니다. 이제 불허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그 NVIDIA, 벌티브라는 기업과의 고 이슈인데 이게 약간은 세론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한 12% 정도 조정이 맞아요. 들어왔어요, 조정이 오히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타점을 잡아봐라. 또 이런 조언해 주셨고요. 네. 앞서 준호 매니저는 유진 로봇입니다. 맞습니다. 예. 로봇 1세대. 그러나 네. 올드하지 않다. 맞습니다. 예, 새롭게 탈바꿈해 있고 또 이재명 정부, 신정부의 로봇 정책 곧 드러난다는 거 네.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일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